나올 거고요. 자, 문제부터 보러 갑시다. 자, 이 30번이요. 일치여범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체크하고 가죠. 요역지의 소유권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요역지, 승역지 하는 딱 봐도 대조되는 것 같은 개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지상권과 지역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제시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역지와 승역지를 구분하는 것, 지상권과 지역권을 구분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 목적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거예요. 자, 그리고 32번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잖아. 자,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서 B씨와 지역권, 그리고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훑어보기 할 때 지역권과 지상권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죠?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한 문제 더 있어요, 여러분. 자, 기억. 지역권과 니은에 나와 있는 상민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핵심 개념 비교하는 거,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뭐냐면은요, 지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중과 지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나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용, 이익행위, 그리고 처분. 여기서 처분은 매매와 상속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할까? 뒤에 나오죠. 그렇지 않대요. 토지 소유권이 없어도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리거나 구조물을 지을 수 있답니다. 자, 뒤에 보시죠.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목적.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 중에 두 개가 뭐다? 지상권과 지역권. 자,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권이 없어도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리거나 구조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권리가 뭡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입니다. 그럼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토지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우리가 30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죠? 30번에 지울 수 있는 거 30번에 5번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여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한다 했습니까? 민법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5번 지웠고요.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자, 그럼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 모두 했으니까 공통점.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를 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어요. 독립된 권리입니다. 자, 이 지상권과 지역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유권, 그 소유물의 권리에 대해서 했던 거 점유 기억나시죠? 그 점유에 이 내용이 나왔어.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한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이니까 마지막 문단 위에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럼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첫 번째,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두 권리는 목적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두 권리는 목적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 30번에 1번 30번에 1번이 아닐 텐데 30번에 1번이 아니고 2번 확인할 수 있죠. 30번에 2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독립된 권리이다 했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부터 설명해 줄 거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차이점이 있다 했지. 지상권부터. 자, 지상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아까 얘기했죠. 소유한 토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인공구조물이나 수목, 나무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한 거죠. 굳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밭을 일굴 수도 있고 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지상권에 포함되는 거야. 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토지하고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랍니다. 그래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자, 아까 목적하고 특징 면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이용에 있기 때문에 토지에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 땅이 비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학원을 차리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땅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추후에 건물을 지을 거야. 그렇더라도 나는 뭐에 대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추후에 건물을 지을 거라도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 노축단다. 자, 그래서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두 개의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은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 자,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권자가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 토지 소유권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상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비주가 나영이한테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이 지상권은 누구다? 설정된 기간 동안에는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정어 않으며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별개의 것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특징.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30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죠. 30번에 3번 지상권.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30번에 5번은 아까 지웠는데 왜 또 여기 있지? 4번. 자,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정신줄 놓고 했는가 보다. 자, 지상권 다 했으니까 이제 뭐로 넘어갑니다? 지역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고 했죠.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어떤 식으로? 출입로를 이용하거나 물을 끌어오는 등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땅이 두 개가 어떤 거?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필요한 거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할 거고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을 위해서는 승역지와 요역지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여기에 있는데 앞에 여기 도로가 비주권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을 입구를 통해서 오려면 반드시 비주의 땅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한테 나 그러면 여기 통로 만들게 땅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 편하게 오기 위해서, 즉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를 위해서 비주한테 이 땅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승역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재산,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경계가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가 집이 여기 있고 비준의 땅이 여기 있단 말이야. 꼭 안 붙어 있어도 돼. 이렇게 지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내 땅인데 여기는 또 다른 사람 땅인데 여기 비주 땅인 거라. 그러면 여기 꼭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자,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서 아까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내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는 확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비주는 자기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의 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는 확대되고 승역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축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죠. 접근성을 높이려고 일부 출입로를 이용하거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앞에 그 지상권하고 조건은 같아요.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역권이 설정이 돼요. 근데 아까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하고는 별개의 것이었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자,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비주한테 빌린 땅에다가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설치한다거나 난간을 설치한다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지상권은 배타적인 권리였잖아. 내만 쓰는 거였죠. 근데 이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권자, 즉 비주 역시 그 다리를 이용하거나 난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죠. 자,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을 되더라도 기존의 지역권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역지, 여러분 아까 요역지가 뭐였어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였잖아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의 소유권이 나영이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권도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라? 나영이한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비주 땅을 수지가 샀어요. 아까 그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땅, 즉 승역지를 비주가 샀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은 상관이 없는 거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요역권 소유권은 지역권과 함께 묶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죠. 30번. 자, 30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요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같이 쓴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는 거다. 자, 아까 지상권과 지역권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아까 지상권,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역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지? 나머지는 아마 아까 다 지웠었으니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31번 고쳐보죠. 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아까 토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상권은 아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라고 했어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가 틀렸죠, 지금. 3번, 승역지 토지 소유권자라도 요역지 소유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아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 비주도 다리 이용하고 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4번,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그죠? 건물이 없더라도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지상권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5번,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며. 여러분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승역지잖아요.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승역지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권리를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 될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리고 이제 32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2번부터를. 자, A씨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B씨와 지역권을 계약했어요. 그럼 지금 A씨는 지역권자야. 그리고 B씨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A씨와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B씨는 지금 지상권자예요. 반대로 이제 이 B씨에 대해서 A씨는 토지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가 될 거고, 이 A씨에 대해서 B씨는 승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 설정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각각 30년의 존속기간으로 계약을 설정했는데 2023년 10월 20일 날 A씨가 토지 X를 C씨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당일에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모의고사 제시문에서 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가 되는 거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 지금 A씨가 C씨에게 땅을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지상권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A씨는 지금 지상권 설정자잖아요. 그지? 그런데 아까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금 B씨로 되어 있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 그럼 A씨는 지금 A씨.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자는 바뀌지 않았잖아.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땅을 파는 계약이 체결됐지만 지상권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지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선지 보죠. 자, A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씨는 지금 지상권 설정자 맞죠? 그래서 계약 이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씨는 지역권자 맞죠? 자, 토지 Y는 지금 승역지예요. 지금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구조물을 토지 Y에 지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Y가 승역지가 될 거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X가 요역지가 될 겁니다. 자, B씨는 지금 지역권 설정자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계약 이후에 A씨가 Y씨가 통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리고 B 4번. 자, 토지 X의 지상권자예요, B씨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 소유권이 이동되더라도 지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5번은요. C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 그래서 B씨와의 별도의 계약 없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건 맞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33번. 자, 일단은 여러분 기역이 지역권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권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그리고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는데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기역 지역권은 맞죠? 그지? 그래서 아까 왜 통로를 만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반드시 경계에 인접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달리가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기역은 맞아요. 그리고 아까 기역, 토지 소유권자에서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고 한쪽의 권리는 확장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기역 맞아요. 그럼 보기 보세요. 상린권은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거네.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니은은 기역과 달리가 되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소유자 간의 공동이익을 위로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틀린 거죠. 니은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주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니은도 지금 소유한 토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거,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의 토지 이용을 원만하게 하는 거니까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러면 5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여기 보면 다른 한쪽에 토지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린권을 통해서 토지 이용 요구에
요구하여 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토지를 이용을 요구해서 도로에 접근한 사람의 이익은 확대하는 거지만 이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은 권리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그만 뜯어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34번은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자,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다 할 때는 어떤 수준이나 가치를 높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담을 높이는 거는 이렇게 길이를 높였다는 뜻이고요. 직급을 높이는 거는 지위를 승진을 했다는 거고, 타이어 압력을 높이는 거는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것을 높였다.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 의견을 강하게 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